안녕하세요. 주영명리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임수와 개수가 내년도 2025년도 을사년을 맞이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역명리는 주역과 사주명리의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그 문왕팔계도입니다. 지구의 사시순환을 상징하는 문왕팔계도. 그리고 이 문왕팔계도에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이 표시되어 있지. 즉 주역8개와 천간, 사주명리 천간은 상관성,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거에 상응하는 괴상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문자를, 그 물상을 표현하는 그 문자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치게 추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해석하는 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주역 8개의 괴상을 이해하는 것이 사주명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추나추동. 먼저 임수, 임계수 중에 임수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년 을사년에 가기 위해서는, 시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임수일간이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지. 자, 이 괴상 중에 임수는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추나추동 겨울에 해당되지. 즉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바로 임수, 개수는 바로 이 겨울에 위치하고 있다. 만물이 쉬는 계절이다. 그리고 이것을 생장수장의 이치로 보게 되면 바로 장에 해당되죠. 장은 저장하는 기운이다. 즉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렴되죠. 그리고 겨울에 저장되는 기운이다. 그래서 수는 저장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하잖아. 명리학적으로 해석할 때. 그리고 이것을 원형이정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정에 해당된다. 이 정은 발을 정자를 의미해. 발을 정자. 즉 원형이정의 원은 바로 이 봄을 의미하지. 그죠? 간목. 시작하는 거죠. 모든 기운이 시작하는 그 원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병화와 정화는 형에 해당되지. 형통하다. 만물이 활짝 피어나는 시기다. 그리고 이는 어딥니까? 이는 가을에 해당되는, 그죠? 수렴에 해당되는 바로 가을이죠. 이 이는 이로울 이자잖아. 이 가을이라는 기운은 뭐냐면 이로움을 추구하는 계절이에요. 여름에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기토가 알갱이와 쭉정이를 분별하잖아. 분리하지. 그래서 알갱이만을 가을 경금이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담아요. 이 가을 바구니는 알갱이만을 담지 껍데기를 안 담는다고. 이 쭉정이를 안 담아. 그러니까 이로움을 추구하는 거야. 가을 추수는 바로 이로움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겨울, 그 생장 수장의 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왜 정이냐? 감수계를 보게 되면 음요가 상하에 있고 가운데 양요가 있죠. 이 양요가 바로 뭐냐면 그 가을에 수렴돼서 이 술시에, 그죠? 지장간이 신정모지. 이때 이 불이 그 신금을 당금질합니다. 불로 당금질해서 그 불순물을 걸러내서 순백한 양기, 순백한 생명만을 이 겨울수에 저장하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이 양요입니다. 이 양요를 이 음요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양요는 즉 가운데지 중이랍니다. 중.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양요, 이 생명은 순백한 생명이거든. 이것을 바르게 저장하고 있는 거다. 가운데 중자, 가운데에 지금 바르게 저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왜 정이냐면 이 씨앗이 바르게 저장되지 않으면 봄에 깨어나질 못한다. 토극수에서 토가 이 생명을 건드릴 때 이 바다를, 생명이 가득 찬 그 바다죠. 이 바다를 극할 때 이 생명이 깨어나야 되는데 바르게 저장되지 않은 이 생명은 깨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은 바르게 저장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원형이정의 바로 고들정자인데 이걸 풀이하면 발을정자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바로 이 임수는 생명의 바다다. 생명이 저장되어 있는 바다. 바르게 순백하게 정제된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끔 저장을 하고 있다. 우리 이 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인의 예지에서 바로 지에 해당된다.
자, 이 지는 지혜거든. 이해되겠죠? 왜 지혜가 될까요? 우리가 인의 예지할 때 이것이 이 사시수단에 배치할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배치하는 게 아니야. 자, 이 인은 어질 인자인데 실제 이 어질다는 의미는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봄에 생명이 태어날 때, 갑으로 상징되는 이 봄에 생명이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죠? 땅이라고 하는 그 모태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인이 되는 거예요, 이 봄은.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의는 가을입니다, 가을. 우리가 가을에 수렴하는 기운, 숙살지기 기운이라 그러죠. 의로운 기운이라고 말한다. 왜 오를 의자를 썼을까? 이 가을은 바르지 않은 불이한 것들을 거부하잖아. 의로움으로 처리한다고. 즉 알갱이와 쭉정이가 들어올 때 알갱이만을 취하고 그 쭉정이는 과감하게 의로움으로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의로움이에요. 자, 얘는 이 여름을 상징하죠. 원형 이정의 형을 의미한다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기, 여름의 화는 일반적으로 명리하시는 분들은 그 양기의 확장하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괴상을 보게 되면 양효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음효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음기가 들어와서 이 양효의 확산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음효를 중심으로 양기가 응축되고 있는 거라고. 확산이 아니라, 물론 확산이 되어 있는 것을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음유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그게 바로 열매거든. 여름은 나무가 무한정으로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 그 무한정으로 자라던 성장을 멈추고 그 양기를 열매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그래서 이때는 음이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장간에 보게 되면 그 병기정이라고 있죠. 병기정. 이 병기정에 왜 그 기토가 들어와 있냐면 바로 이 기토는 이 가운데 음유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 기토가 들어와서 그 양기를 적절하게 제어를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되는 거라고. 예라고 하는 것은 질서잖아. 그죠? 질서. 양기의 질서를 잡는 시기. 조화를 이루는 시기. 그래서 이 여름은 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 보면 여름의 화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자, 그리고 지는 뭡니까? 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면서 쌓인 지혜. 그걸 의미하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겨울은. 이렇게 임수는 바로 생명의 바다를 의미하고 바로 추나추동의 동, 생장수장의 장, 원형이정의 정, 인의예지의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굉장히 임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개수를 볼까요? 개수는 그 임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가 생명의 바다라고 한다면 이 개수는 강이나 또랑에 해당된다. 왜 강이나 또랑에 해당될까? 바다에 있는 생명이 땅이라고 하는 육지에 골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그 강이나 또랑을 통해서 그 바닷물이 흘러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야 돼. 생명수가. 그죠? 바다는 생명수거든. 그럼 이 개수는 활명수?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죠? 생명을 깨어나서 이 땅에 퍼뜨리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이 간토, 그죠? 이 무토에 해당되는 이 토가, 무토가 바로 수를 극합니다. 즉, 토극수 하는 거죠. 토극수. 이 토극수로 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잠자고 있는 생명이 토극수에서 깨어나서 바로 이 봄이라고 하는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봄에. 간목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개수는 강이나 도랑을 상징한다. 생명을 땅에 실어서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개수의 성정은 길을 여는 순발력을 의미하지. 그죠? 또랑물이 흐를 때, 냇물이 흐를 때 어떤 막혔을 때는 그것을 피해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잖아. 그죠? 그 순발력이 있는 거야.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밀하다. 땅 여기저기에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이 강은 좀 크잖아. 그럼 크게 흘러가지만 그 세밀한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 또랑을 형성해서 물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밀하다고. 그리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 그죠? 이 또랑이 그 땅 곳곳에 흘러 들어가야
그 바다에서 품고 있는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봄에 생명을 키워내잖아. 그래서 이 개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정다감하다. 왜냐하면 땅 곳곳을 다 어루만져 주잖아. 또랑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면 땅 속에 스며 들어가서라도, 그죠? 그 물이 그 또랑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 살펴본다고, 다 만져준다고. 그래서 이 개수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수가 바로 토에 의해서 극을 당하면서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그죠? 그 땅 곳곳에 퍼뜨렸던 그 생명들이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바로 목극토라고 하는, 그죠? 이 목극토라고 하는 그 목이 토를 극하면서 바로 생명이 깨어나서 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다. 그게 바로 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수와 개수를 명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암기하잖아. 처음에는 암기하죠. 그러나 이 괴상을 이해하면, 주역의 8개를 이해하면, 저절로 그 임수와 개수라는 그 문자가 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임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을사년의 임수. 자, 임수와 을사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을은 상관이 되죠. 그리고 사는 편제가 됩니다. 이것을 괴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풍화가인이 되죠. 풍화가인. 이 화는 일종의 불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 간지 설명할 때 불덩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바람으로 상징되는 이 선괴, 이것은 불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길. 그래서 불덩이가 발아야 불길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 불덩이가 너무 젖었거나 너무 말랐거나 하게 되면 이 불길이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피어날 수가 없다. 자, 이때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지장간을 보게 되면 편관, 편인, 편제로 이루어졌죠. 다 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약간 삐딱한 느낌이 들지. 그리고 이 산은 임수의 절지에 해당된다. 절지. 자, 이 절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순환해 오던 모든 기운, 생장, 수장의 기운이 다 끝나고, 그죠? 끝나고 모든 기운이 끊어지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생을 꿈꾸는 시기야. 꿈꾸는 시기.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생을 꿈꾸는 시기. 이제 뭐를 시작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는 시기라는 거야. 사업을 이제 끝마치고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끝마쳤어. 명퇴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절지라는 얘기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꿈만 꾸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운은 굉장히 낮아요. 이 파동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맨 밑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편제거든. 십성을 보게 되면 편제에 해당된다. 이 편제는 일종의 어떤 모험성이거든. 그죠? 한 방을 노리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실제 나는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퇴직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기야. 꿈만 꾸는 시기. 이때 이 편제의 기운이 발동하게 되면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지. 그죠? 더군다나 내가 추구하는 기운이 상관이에요. 상관은 관을 치는 거잖아. 정관을 치는 거라고. 정관이 뭡니까? 내 울타리지.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쌓았던 내 울타리, 내 가정, 내 직장이야. 그런데 편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상관의 기운이 발동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관을 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불덩이가 너무 마른 장작이에요. 너무 마른 장작. 그래서 확 타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어떤 편제적 성향이 확 발동이 돼서 이 상관이라는 이 기운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장간을 보게 되면 편인이죠, 편인. 이 편인은 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지에 해당되거든. 이것이 투간을 한다면, 자, 이 경금이 금생수에서 나를 생조해 주겠지. 그러면 나는 그 기운을 받고 편제적 모험성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이 편제로 인해서 불길이 확 타버려서 상관이라고 하는 그 정관을 깨는 기운을 발동시킬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거지. 글자 3개 가지고 뭐 구구절절히 어떤 간지가 들어왔을 때는 무슨 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어떤 조건적인 것을 여기서 논하지 않고 이 3글자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임순. 그래서 실제 이 풍화 가인의 동효를 가지게 되면, 동효를 보게 되면 이효동이라고 얘기했죠. 이효동. 자, 이효동이 뭡니까? 무유수, 이루는 바가 없다. 내년은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루는 바가 없대요. 자, 그런데 주역의 그 효사의 특징은 뭐냐면, 점사를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해준다. 자, 어떻게? 재중괴. 재 있을 제자, 가운데 중자. 중도에 있어라. 중도에 머물러라.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라. 내실을 기하라. 괴, 먹일 괴. 스스로 내실을 기하라는 얘기죠. 집안에 머물면 먹어라 이거야. 결국 그 돈을 외부에다가 편제적인 그 모험성을 발동시키지 말고 집에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재중괴. 정길, 바를 정자, 고들 정자, 바르게 해야 길하다. 그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르지 않으면 불길하다라는 거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편관, 편인, 편제입니다. 모든 게 삐딱하게 돼 있어요. 이 경금이 투간해서 나를 생조해 준다면 이 편인이라는 건 뭐야?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이잖아. 그죠? 뭔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이것이 발동해서 이 재가 발동돼 버리면, 몸이 발동이 되면 상관이 발동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울타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까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분의 1 중에 이 정도는 마음속에 품고서 내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